네, 역률 측정하는 실험에 대해서 데이터 정리하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실험 결과의 예시예요. 5회씩 5회 측정한 거죠. 우리가 추를 0.5kg, 1kg, 1.5, 그래서 2.5kg까지 증가시키면서 그 이제 눈금의 변화죠. 이렇게 이제 측정합니다. 그 눈금. 그래서 이 눈금은 이제 반사경이 가리키는 자의 눈금이 되겠고, 여기 이제 킬로그램을 무게 뉴턴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추를 올리면서 눈금의 변화를 측정하고, 추를 내리면서 다시 눈금의 변화를 이렇게 이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각각 위치, 눈금이죠. 요 y와 y 프라임의 평균을 여기 이제 써줍니다. 그 아래도 이제 평균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줘야겠죠. 이때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면 이렇게 이제 평균에 가져다 놓고 는 그리고 두 개의 값이죠. 이제 에버리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평균 하는데 이 두 개의 눈금은 여기는 11.1번 즉 Y, 이거를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게 내려올 때의 추 감소, 그때의 눈금 모두 두 개를 같이 클릭을 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되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하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눈금을 계산할 수 있고, 그때 이제 눈금의 변화인데 이 yi에서 y0를 빼준 거죠. 이게 이제 각각의 y0, y1, y2, y3, y4, y5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할 수 있죠. 는 해주면 요 값에서 빼기 요 값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다른 것도 다 y0로 요 값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고정 참조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달러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이 이 차이가 1.1이죠. 다른 것도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 차이가 1.8이 되는 거고, 이 값하고 이 값의 차이가 여기 2.25가 되는 거고, 요거 차이는 2.7이 되겠죠. 요거 차이는 3.2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델타 Li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X가 광학질의 수직거리거든요. 이걸 이제 같이 해봅시다. 이거는 일단 지워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여기서부터 계산이 되겠죠. 책에 이제 계산식이 있습니다. 는 해주고 먼저 X 요 5.6cm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괄호하고 X를 클릭하시고 나누기 100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미터로 변환이 된 겁니다. 여기에 교재에 보면 델타 Y 이 값을 곱하라고 돼 있죠. 이거 역시 이제 같이 미터 단위로 우리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센티미터였으니까 나누기 다시 또 100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2로 나누네요. 2로 나누고 또 L을 나누죠. 나누기 다시 또 L을 하는데 L은 자에서 홀까지 거리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미터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하고 센티미터 L을 선택한 다음에 나누기 100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델타 Li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아래에 동일하게 다 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선택했던 X와 L은 고정 참조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위치인 여기 26죠. 26 이것도 고정 참조로 해주세요. 알파벳과 번호 앞에 달러 표시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L도 그렇죠. L은 15였죠. 25. 여기도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i7만 i2 이게 i7이죠. i7만 이거만 쭉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엔터를 쳐주고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li가 이제 미터 단위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 길이를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 이 W 나누기 A 오늘 교재는 이제 FS 이렇게 교재는 FS로 되어 있죠. F와 S로 되어 있는데 가해주는 힘이 무게이기 때문에 여기 W로 이제 바꿔놓고요. W 그리고 넓이는 직접 계산해 줘야겠죠. 여기 파이 곱하기 2분의 D의 제곱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축하고 Y축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X축하고 Y축을. 그래서 X축은 여기다, 우리가 X축을 여기다 만들고, Y축은 여기다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래서 X축의 값은 L0분의 델타 L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L은 여기 이미 계산을 했죠. 그래서 는 하고, 델타 L이 0.0002, 요거를 하나 갖고요. 나누기 그 다음에 L0를 해줘야 되는데 이 L0가 65cm인데 이걸 아예 그냥 우리가 미터로 바꾸면 0.65m가 되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0.65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 L0분의 델타 L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엔터를 쳐주고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개, 전체 5개 이렇게 계산해주면 예, 연달아서 이것들이 다 계산이 되겠죠. 그때 이제 y값, 요 y는 물론 요 w 나누기 s가 되죠. 이거는 이제 는을 하고 요 w 여기 있잖아요. w 요거 나누기 요 아래 걸 해줘야겠죠. 요거 나누기 여기 먼저 파이를 해주는데 파이는 뭐 3.14159가 됩니다. 3.14159 뭐 정도 이제 파이로 나눠주고 2분의 d의 제곱으로 또 나눠줘야겠죠. 나누기 d인데 d가 0.5mm예요. 그럼 이거를 미터로 바꾸려면 1000으로 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직접 한번 써봅시다. d가 0.5mm인데요. 여기 0.5mm인데 이걸 1000으로 나눠주고 그걸 다시 2로 나눠야죠. 예. D를 2로 나누는 반지름을 미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누기 또 2를 해주고 요거의 제곱이죠. 이렇게 제곱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D의 제곱을 미터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요 위에 있는 이 분자를 Y축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쳐지겠죠? 이걸 아래로 또 똑같이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아예 오른쪽으로 뭐 다 써줘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릴 그래프는 이걸 x로 놓고 얘를 y로 놓는 그래프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삽입을 하시고 요걸 이제 데이터를 먼저 선택합시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선택만 해놓고 위에 메뉴에 삽입 그리고 차트 분산형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볼까요? 요거를 이제 가장 알맞는 이제 직선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차트 요소에 추세선 기타 옵션을 클릭해 주면서 여기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해주고 y절편을 0으로 놓지 마세요. 이거는 그래서 수식을 차트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수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수식을 좀 확대를 해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오게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역률이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11승이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게 역률이 되게 돼요. 실제 이
이 철의 역률은 2.2 곱하기 10의 11승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건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런데 여기도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내가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예, 주어진 여기 범주를 숫자로 두고 소수점 자릿수를 구하는데 이게 소수점 자릿수를 너무 크잖아요. 너무 소수점 이전에 뭐 11승까지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지수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지수. 그러면 2점 소수점 자리 우리가 이제 두 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57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죠? 2가 아니라 이제 1.57인데 이게 반올림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에러가 좀 많이 커요. 그죠? 예. 왜냐하면 철의 실제 역률은 2.1 곱하기 10의 11승인데 미안합니다. 내가 기침이 너무 심해서 2.2 곱하기 10의 11승인데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구해보니까 1.6 곱하기 10의 11승이 나와서 에러가 좀 큰, 어쨌든 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에러가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클지. 자, 이 정도로 해서 적용해서 역률 구하는 방법을 마쳤습니다. 이때 이제 유효 숫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효 숫자를 보시면 여기 무게 우리 일단 평균 구한 거부터 보면 유효 숫자가 3개 나와줘야 돼요. 3개. 그렇죠. 그럼 여기도 유효 숫자 3개를 표시를 하시고 그 표시는 3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값은 굳이 뭐 표현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최종값만 표현하는 게 좋긴 합니다. 이 숫자가 3개 또는 4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숫자를 3개 또는 4개 표현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델타 L도 적당히 표시를 하는데 이건 유효 숫자 표시가 이것도 역시 한 2개 정도 돼야겠죠. 하나만 표시하면 끝자리가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자체는 좀 중요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기침이 너무 심해지네요. 소수점 자릿수를 이걸로 아예 지수로 나타냅시다. 지수로 나타내고 소수점 자릿수를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2개 또는 3개로 표시하시고 x나 y도 지수로 그냥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들이 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기 때문에 표시 형식에서 지수로 놓고 소수점 자리는 뭐 적당히 2자리 이렇게 해보죠. 결국에 유효 숫자를 보면 다 2개 또는 3개씩은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시루의 길이 2개죠. 거리 3개고 광학질의 수직거리 2개가 되는데 시루의 직경이 유효 숫자가 여러분들이 밀리미터 측정하면 3개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0.5 예를 들어서 511 그렇게 볼까요? 0.511mm 뭐 이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효 숫자가 3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더 계산한 이 D값들도 0.511로 다 이렇게 해줘 봅시다. 0.511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넣어보죠.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 0.511보다는 0.489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0.489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큰 값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 숫자가 2개씩이잖아요. 2개씩. 결과의 유효 숫자도 2개로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곱하기 나누기를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y의 값도 역률의 값도 소수점이야 2자리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자리로 보면 전체 유효수자가 2개가 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11제곱 이렇게 역률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해보시고 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친구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률 계산하는 과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